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역계 거세도 괜찮아요. 거세요. 싹둑거세라고 요즘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밀고 있거든요. 처음에 PD님이 당황하시더니 괜찮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군대가 점점 당나라 군대가 됐다가 오합지졸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해도 군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농민들이 다 도시 빈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판 5분 전 로마, 이것도 기억나시죠? 개판 5분 전 할 때 개판은 웍웍웍 그 개 아니에요. 6.25 동란 직후에 부산 피난촌에서 그때 시계가 없으니까 아침에 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꿀꿀이 주기든 뭐든 간에 시계가 없는 상황에서 밥 나눠주기 전에, 배급하기 전에, 자, 밥 나눠주는 거 배급소 문 열기 5분 전입니다. 개판 문을 열다. 개판 5분 전입니다. 와르르 몰려가가지고 난장판이 됐다. 그래서 개판 5분 전이 나온 거예요. 강아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개판 5분 전이 된 로마. 이 로마에 구원투수가 등장을 합니다. 빰빰. 누가 등장하냐면 그라쿠스 형제라고 등장을 해요. 형도 그라쿠스, 동생도 그라쿠스. 왜? 성이 그라쿠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씨가 최씨면 형도 최씨고 동생도 최씨겠죠. 그라쿠스 형제가 누구냐면 스키피오 장군 있지 않습니까? 한니발이랑 싸워가지고 한니발을 이겨 드신 그 스키피오 장군의 손자 2명이에요. 그라쿠스 형제라고. 이 그라쿠스 형제가 로마가 개판치고 있을 때 요때 호민관이었거든요. 세계사 시간에 다 들어보셨죠? 호민관, 집정관 이거 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고 하시는지 몰라. 호민관이 뭐다? 라고 설명을 해야지 쉽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외워라. 집정관 외워라. 호민관이 뭐냐면요. 자, 제가 한자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자가 도울 호자예요. 지킬 호자. 보호하다 할 때 호, 그 호자. 민은 백성 민자죠.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호민관. 민을 보호하는 사람. 이게 로마가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이 호민관은 정부 관리인데 평민들, 일반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부 관리예요. 공화국이니까. 그러니까 귀족들 너희 마음대로 나라 다스리지 말고 뭐 원로원 너희 마음대로 다스리지 마라. 우리는 일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우리는 민중 편이다. 하고 백성을 지켜주는 그런 정부 관리가 호민관이거든요. 보호할 호자. 로마가 정말 위대해요. 이런 거 보면 호민관 제도를 그 당시에 기원전에 만든 거 보면. 이 그라쿠스 형제가 하여간 그 당시에 호민관이었어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는 호민관이었는데 지금 뭐 농민들이 다 거지가 되고 도시 빈민이 되고 난리 개판 5분 전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라쿠스 형제가 뭘 요구하냐면 귀족들! 로마의 귀족들, 원로원의 이 할배들, 우리 농지개혁을 합시다. 뭐? 농지개혁? 뭔 소리야? 귀족들, 당신들 토지가 너무 많아. 저 굶어 죽는 우리 로마 백성들 안 보여? 귀족들, 당신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빰빰 나눠가지고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자. 이걸 주장해요. 엄청나게 급진적인 사상이죠. 우리도 뭐 조선에도 있었고 뭐 고려에도 있었고 약간 진보적인 정책들 많았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분배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 이거를 그라쿠스 형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농지개혁. 그러면 당연히 원로원과 귀족들이 정말 잘 생각했어. 아무리 봐도 우리가 땅이 너무 많지. 그래, 가져가. 이랬을까요? 귀족들과 원로원이? 아니죠. 당연히 저 삐삐삐 뭐? 우리 땅을 뺏어서 뭐 농민들에게 나눠줘. 저걸 그냥 콱 그냥. 그래가지고 그라쿠스 형제잖아요. 형제. 형 있고 동생 있고. 이 원로원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형을 암살해버려요. 내가 개혁을 실패하고 죽는구나. 형 그라쿠스 꼴가닥. 그래서 일단은 법안이 실패합니다. 그라쿠스 형제 가운데서 형이 암살당해가지고 동생 그라쿠스가 딱 보고 아니 우리 형이 저렇게 어이없게 죽다니 어떡하지?
형의 그런 업적은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생 그라쿠스가 약간 타협을 해요. 귀족들과. 그러니까 약간 형은 급진적이었거든요. 무조건 귀족들의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 주였는데 동생 그라쿠스는 귀족들한테 가서 설득을 시켜요. 저기요, 귀족님, 원로원 할배님, 너 죽은 그라쿠스 형 동생 그라쿠스냐? 네. 또 뭐? 저기요, 일단 호민관이잖아요. 호민관, 정부 관리예요. 높은 정부 관리. 형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은 추진 안 하겠습니다. 농지개혁법안 통과해 주시면요, 귀족들과 원로원에게도 제가 힘써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들 등심 먹을 때 소고기 먹으면 농민들은 쫄쫄 굶는 농민들은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어요, 동생 그라쿠스가. 그래서 듣고 보니까 말은 되거든요, 귀족들도. 그래서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가 돼요, 농지개혁 법안이. 그런데 이 원로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최고 그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라고 하는 원로원 할배들이 뭐? 법안 통과시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그라쿠스랑 거기 동조한 귀족들 저거 뭐야? 정신 나갔어! 이래가지고 기원전 121년에 원로원이 폭동을 일으켜요. 웃기는 거죠, 진짜. 아니, 폭동을 일으킬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장 잘 살고 파워가 있다고 하는 원로원 지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기원전 121년에 원로원 폭동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어쨌든 법안이 철회가 돼요. 아니, 맨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저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너 그라쿠스 동생이랑 몇몇 귀족들이 손 짝짝꿍 해가지고 통과시킨 그 농지개혁법안 찢어버려, 없애버려. 이래가지고 법안 초월회가 되고 동생 그라쿠스도 자살했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요건 아무도 몰라요. 뭐 일단 기록에는 자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마도 원로원이 형과 똑같이 암살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자, 그라쿠스 형제의 이런 백성들을 위한 농지개혁법안은 빰빰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the more 당나라, the more 점점 더 당나라군이 돼 버리죠, 당연히요. 이런 상황. 딱 보니까 로마가 지금 개판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주변 식민지들이 저거 봐라, 로마 완전 난장판이네. 와, 저들끼리 치고받고 뭐 원로원 할배 저들이 폭동을 일으켜. 와, 이러니까 개그 프로가 안 되는 거야. 우차싸 개콘 이런 게요. 아무리 뭐 유민상 씨가 나와가지고 웃겨도 저봐, 원로원이 저들이 폭동을 일으킨 게 오메.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안경에 앉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웃기네 저거. 야, 주변 식민지들이 점점 로마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지코가 석자인데 지금요. 가수 지코 죄송합니다. 식민지 국가들이 점점 로마를 무시하는데 특히 어떤 나라가 무시를 했냐면 누미디아 왕국이라고 있어요. 뉴미디아 아니에요. 누더기 할 때 누미디아 왕국. 어디 있는 나라냐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왕국이었어요. 자, 이럴 땐 지도 꺼내시는 거죠. 튀니지 보이죠? 튀니지요. 옛날 카르타고, 지금도 거기 카르타고가 있고, 튀니지에서 왼쪽 서쪽으로 보면 알제리 보이시죠? 큰 땅덩어리. 거기가 예전에 누미디아 왕국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지금 로마 식민지예요. 근데 지금 본국이 상왕국이 난장판 된 거 아니에요. 야, 이 로마가 힘을 못 쓸 때 우리 지중해에서 로마 딴지 한번 걸어볼까? 누미디아 왕국이 딴지를 걸어요. 뭐 하냐면 로마가 이제 그 무역을 하면 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중해 위에서. 저거 한번 털어봐. 해적지라고. 어이, 저기 가는 로마 배. 왜? 누미디아 배. 통과세네. 뭐? 너 지금 우리 보고 로마 보고 통과세 내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로마의 지중해 무역을 방해를 해요. 누미디아가. 로마는 당연히
격분을 했겠죠. 짜짜짜짜짜짜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지도 모르고 누미디야. 그래서 저것들 가서 손 좀 봐주고 와. 군대를 파견합니다. 로마가 기원전 111년에 누미디아를 침공하려고 군대를 보내요. 요때가 또 언제냐? 기원전 111년에 이제 로마가 누미디아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요때가 언제냐면 고조선이 한나라의 무제란 황제, 한무제라고 하죠. 한무제의 멸망하던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고조선이 멸망한 것이 기원전 108년이거든요. 고조선이 빰빰 역사에 사라진 게 한무제에 의해 가지고 이쪽 극동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킬 때 저기 반대편 지중해에서는 로마가 이제 힘 빠진 로마가 이 누미디아 지금의 알제리를 침공하려고 군대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보내면 뭐합니까? 그라쿠스 형제의 농민 개혁, 농지 개혁 실패해가지고 the more 당나라 군대가 돼 있는 로마군이잖아요. 가서 제대로 못 싸우죠 당연히. 로마 군대가 가서 누미디아 지금의 알제리에 가가지고 심지어 밀려요. 누미디아 군에 로마군이 옛날에 누미디아가 왔네. 로마 하하하.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을 못 쓰시나 로마. 하하하. 와봐 싸워봐. 어이 이래요.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 어떤 야만족들이 살았냐면 지금의 게르만족, 그러니까 독일이죠. 독일, 오스트리아.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My name is Maximus, the great general of the Roman Empire. What is your name, Gladiator? My name is Maximus, the great general of the Roman Empire. 똑같지 않아요? 러셀 크로우랑? 그때 이제 러셀 크로우가 침공을 했던 전쟁을 했던 맨 첫 장면이 로마군이 게르마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을 점령을 하려고 했던 그때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거기. 지금이야 뭐 독일, 오스트리아 뭐 대제국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완전 야만족들이었거든요. 게르만족들이. 이 게르만족이 야만족이 이탈리아 로마를 침공을 했네. 얼마나 로마가 만만하게 보였으면은.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로마가. 저쪽에서는 누미디아가 지금 계속 밀고 오지. 북쪽에서는 야만족인 게르만족이 또 침공해서 내려오지. 잘 싸웠냐 로마가 이 게르만족과 싸웠을 때? 아니요. 정말 중요한 전쟁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아라우시오 전투라고 하는데 야 가서 좀 알아오시오가 아니라 전투 이름이 아라우시오 전투예요. 그렇게 하면 좀 외우기 편한가? 이 전투가 뭔지 좀 알아오시오. 아라우시오 전투가 뭐냐면 이 아라우시오가 지금의 프랑스의 오랑주라는 데거든요. 자 지도 펼치십시오. 남쪽 보면요, 그 프랑스 남쪽 보면 마르세유라고 하는 도시 보이시죠? 마르세유. 그 마르세유 바로 북쪽에 있는 오랑주라고 좀 확대해서 보면 나와요. 지금 오랑주. 주 이름이에요. 오랑우탄 할 때 그 오랑주요. 그 오랑주가 예전에 이름이 아라우시오라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땅이죠. 지금도 오랑주 가면은 프랑스지만 로마 유적이 엄청 많아요. 로마 유적이 프랑스 안에. 왜냐면 그땐 로마 땅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게르만족들이. 와 아라우시오 저기 한번 우리 먹자 해가지고 로마의 10만 대군과 그다음에 게르만족의 군사와 여기서 빵 부딪힙니다. 이것이 기원전 105년에 아라우시오 전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됐냐? 로마군 10만 명이 전멸을 해버려요. 몰살. 정말로. 게르만족 병사들에게 아라우시오에서 10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로마가. 이게요. 로마 제국 통틀어서 최대의 참패로 기록이 돼요. 로마의 치욕이에요. 아라우시오. 아마 여러분 나중에 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탈리아 가가지고 Do you know 아라우시오? 그러면 굉장히 화낼걸요. 피자도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서 참패를 해버립니다. 로마가. 게르만
그 여세를 몰아서 뭘 하냐면 이베리아 반도까지 꿀꺽 드셔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금 아라우시오까지 먹은 그 게르만족 병사들이 지금의 스페인 땅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꿀꺽 드세요. 이히리베디히. 이베리아 반도 이제 게르만족 땅이다. 이제 뭐 하냐면 이왕 우리가 이 필 받은 김에 로마 꿀꺽 먹을까?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넘보면서 그쪽으로 다시 침공을 계획을 합니다. 말머리 돌려! 지금 이베리아 반도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 로마도 먹자. 이 풍전등화의 로마, 망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 이름은 마리우스. 소변이 마리우스가 아니라 슈퍼 마리우스 아니라 마리우스라고 해서 지금도 검색하면 마리우스의 그 두상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요. 이 마리우스가 그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었는데, 집정관은 뭐냐면 콘술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예요.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는 뭐냐? 우리나라는 뭡니까? 대통령이죠. 그냥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래서 집정관을 또 한자로 쓰면은 정말 통령이라고 쓰거든요. 통령. 로마의 집정관은 그 당시 로마 행정부의 최고 헤드였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여간 마리우스가 그 당시 로마의 집정관, 행정부 최고 책임자였는데 이 마리우스가 뭐 하냐면 안 되겠다. 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대 개혁을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리우스 집정관님? 지금까지는 우리 로마가 의무 병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는 뭐냐면 의무 병역 제도예요. 그러니까 오라면 다 들어와야 돼. 그냥 돈도 안 주고 너 다 들어와 로마 군대로. 그럼 법이에요, 법. 이제 로마 병사가 돼야 되는데 지원병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리우스가. 지원병 제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월급 주는 거예요. 월급. 그러니까 의무병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 이제 군인을 만든 거죠. 징병 제도가 아니라. 그럼 당연히 로마군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군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돈의 힘이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로마군은 의무 병역이 아니라 국가에서 월급을 주겠다. 자, 군대 들어올 사람 손들어. 돈 준대. 월급 준대. 가자.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생긴 거예요. 로마군, 이 마리우스의 이런 군대 개혁, 이제 월급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열심히 싸우면 싸울수록 또 오래 군대에 있으면 있을수록 돈 더 버니까 일단 뭘 하냐면 까불던 누미디아 있지 않습니까? 저쪽 북아프리카에 가서 박살을 내버려요. 로마에서 또 군대 왔냐? 당나라 군대 왔네. 덤벼봐. 너희들 옛날에 그런 비리비리하던 그런 로마군이 아니다. 아싸! 휙휙휙휙! 달라졌다. 로마군이. 꼴까닥. 까불던 누미디아를 일단 마리우스가 작사를 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저쪽 북쪽에 지금 이 힐리베디히, 아우토반, 복스바겐, 포르쉐 하고 있던 이 게르만족들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손봐야 되죠. 나의 자랑스러운 마리우스의 직업 군인들 월급 내가 줬지? 네,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싸워야 되겠지? 네, 감사합니다. 월급 띵동.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북부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넘보고 있던 게르만족 박살을 내버려요. 완전 박살. 돈의 힘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원전 101년이거든요. 기원전 101년에 다 정리해요. 누미디아, 저쪽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 또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 싹 깔끔하게 정리. 기원전 101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기원전 101년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가 맨날 그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사마천의 사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형가의 무슨 암살극 이런 것들. 그게 중국에서는 기원전 101년에 뭐 하고 있었냐? 사마천이 한창 사기를 쓰고 있던 그때였어요. 이렇게 하면 딱 동서양이 딱 머리에 좋잖아요, 여러분들. 마리우스, 집정관 마리우스가
까불던 누미디아와 게르만족을 정리를 하던 그 순간 중국에서는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원래 보수란 게 뭐냐면요. 뭐 우리 진보 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부서진 걸 고친다 해서 보수가 아니라 아저씨 파이프 좀 보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안 바꾸려고 하는 게 보수예요. 그 한자 뜻 자체가 보수. 그래서 예전에 뭐 이제 북한군이 뭐 반동 자식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반동도 움직이지 않는다 반동이거든요. 움직일 동자 반대한다. 그래서 이 보수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안 놓고 뭐 진보 변화 같은 걸 안 움직이고 보수 반동 다 똑같은 건데 이런 개혁 뭐 군대 바꾸고 직업군인으로 바꾸고 하는 거 원로원이 좋아할까요? 이런 아니죠. 원로원 같은 이런 보수 세력들은 무조건 개혁을 다 반대해요. 보수니까 원래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게 한자 그대로 보수니까요. 여봐 김할배 박할배 이리 와봐. 우리 원로원 원로 다 와봐봐. 저 지금 마리우스라는 집정관이 말이야. 뭐 뭘 다 바꾸려고 해. 어? 저거 뭐 안 되겠는데? 우리 쟤 좀 날려버리고 그냥 원래대로 살자고. 맞아. 마리우스 쟤 우리 날려버리자. 어떻게 날릴까? 그거 저기 뭐야? 경쟁자 하나 붙여버리면 되지. 경쟁자 좋지 좋아. 그래가지고 원로원이 마리우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 경쟁자를 하나 찾아내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이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루키우스 술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너무 어려우면 술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술라, 술. 이 술라라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원래 마리우스의 부하 장수였어요. 부하 장수. 부하. 마리우스가 상관, 술라가 부하. 원로원이 술라한테 접근을 해요. 이봐 술라. 왜요? 너 마리우스 밑에서 평생 그렇게 썩을래? 우리가 원로원이 키워줄게 너 술라. 우리 말 들으면 네가 집정관 하게 해줄게. 어때? 니네 상관 마리우스 등에 칼 좀 꽂아줄래? 집정관 시켜주시겠다고요? 너 해. 그래가지고 이 술라란 인물이 원로원에 붙어버려요. 원로원에 붙어가지고 보수 세력의 대변인이 됩니다. 술라라는 인물. 뒤에서 원로원이 팍팍 밀어주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기원전 88년에 이 술라란 인물이 새로운 집정관이 돼요. 드디어 내 세상이다. 술라 세상이야. 하하. 내가 대통령이 되다니. 내가 집정관이 되다니. 하하하. 너 술라 약속했지? 지켜. 그래가지고 지켜야죠. 대통령 시켜줬는데 원로원에서. 그래가지고 예전에 상사였던 마리우스를 드디어 배신하려고 합니다. 배신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로마 안에서 마리우스와 술라가 무력 대결을 펼칩니다. 빵! 마리우스도 지금 아주 강력한 지금 뭐 군사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냥 뭐 날릴 수가 없죠. 너 죽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라가 자기의 군대를 끌고 가서 마리우스 군대를 습격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현 집권층이 무조건 대부분 세요. 그래서 마리우스가 져요. 술라와 마리우스의 대결에서. 저 자식 너 배신이야. 너 내 부하 장수였는데 내 목에 칼을 들이대? 하하하. 권력이란 다 그런 겁니다, 장군님. 이제 장군님 내 칼을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너 두고 보자. 그래서 마리우스가 이 술라와의 무력 대결에서 지면서 아프리카로 도망을 가버려요. 튀어버려요. 이제 로마는 술라의 세상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아직까지는요. 하하하. 이제 이 로마는 다 나 술라의 세상이야. 술라. 하하하. 땅이 모자라. 땅을 더 내가 먹어야 되겠어. 이 술라라는 인물이 나중에 굉장히 악인, 나쁜 놈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데
또 야심가이기도 해요. 어떤 야심을 품냐면은 그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가 작은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 땅이에요. 지금 터키 땅. 지금 터키를 예전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정벌을 하지 못했던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술라가 지금 소아시아 나중에 터키가 되는 그 소아시아에 아직 정벌을 못한 조그만 나라들 요거 다 먹어야 되겠어. 눈에 가시야. 정벌하러 가자. 로마군이여 나를 따르라. 나 술라를 따르라. 이 소식을 북아프리카에 튀어있던 마리우스가 들어요. 저기 마리우스 장군님, 왜? 지금 그 술라가요 소아시아에 군대 끌고 지금 갔는데요? 그래? 지금 로마에 그럼 술라가 없다는 말이요? 네, 지금 출타 중이라고 뜨는데요. 띵동 출타 중입니다. 이때다. 복수의 시간이다. 복수혈전. 이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몰래 귀국을 합니다. 돌아와요. 마리우스가. 아직까지 마리우스는 튀었지만 마리우스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로마에 상당했거든요. 다 몰래 나 마리우스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아봐봐. 네 장군님. 왔나? 옛날의 동지들이여 파이팅! 해가지고 술라가 지금 소아시아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마리우스가 뭘 하냐면요. 자기들의 세력을 모아놓고 로마에 남아있는 술라 세력들을 대학살을 해버려요. 자, 이때다. 술라가 없을 때 다 칼을 뽑아라. 술라의 편에 섰던 술라에게 줄을 댔던 모든 놈들을 다 죽여. 그래가지고 술라 세력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마리우스가. 당연히 또 이 소식이 지금 소아시아에서 싸우고 있던 술라 귀에도 들어갔겠죠. 장군님 급보입니다. 급보. 뭐야 왜 이렇게 바빠? 지금 로마에서요. 로마가 뭐 마리우스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술라 장군님 세력들을 다 죽였습니다. 뭐? 마리우스 이 자식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급거 로마로 귀국을 합니다. 술라가 당연히 귀국을 해야죠. 다시 난장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마리우스 세력과 술라 세력이 다시 한번 격돌을 하게 되는데 운명의 한판 어떻게 될까? 피자 한 판이 아니라 운명의 한판. 자 그런데 행운의 신은 술라에게 웃어줍니다. 술라가 소아시아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마리우스가 지가 알아서 로마에서 급사를 해버려요. 복수를 해야 되는데 장군님 정신 차립시오. 심근경색인 것 같아. 싸우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마리우스가. 아유. 그래서 최종 승자는 술라가 됩니다. 마리우스가 추진했던 수많은 그 개혁 정책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몰가품이 되겠죠. 지금부터 로마의 실권은 진짜 술라 혼자 다 쥐게 돼요. 마리우스가 지가 스스로 죽었다고. 꼴 좋다. 이제 이 로마는 다 나 술라 거야. This is mine. This is my Rome.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술라 입장에서 봤을 땐 로마 귀족들과 원로원들이. 그래서 귀족들을 위한 법을 다 통과시켜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Gracias. Muchas gracias. 귀족들을 위한 법을 다 통과시켜라. 나 술라가 밀어준다. 원로원들을 위한 법 다 통과시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유 저 술라가 정말 잘 정치를 하는구만. 우리가 잘 뽑아줬어. 그렇죠. 맞아 술라가 참 잘해. 아유 귀여운 술라. 귀족들을 위한 법이 통과되니까 귀족들은 더 잘 살게 되겠죠. 원로원들도 할배들도 더 잘 살고. 귀족들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토지가 생긴 거예요. 개혁이고 뭐시기고 간에 술라가 참 잘해. 봐봐 내 땅이 10만 평 더 늘어났어. 아이고. 여러분 귀족들이 땅이 더 늘어났어요. 귀족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더 많은 노예들이 필요해요. 왜?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 농사 지을까? 나는 조선시대 왕같이
내가 소달구지 끌고 가면서 내가 농사 지을 거야가 아니라 농사지을 소는 누가 키우고 노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당시 뭐 북아프리카 등등등등등의 뭐 이베리아 반도 뭐 소아시아 등등에 있는 식민지에서 노예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와요. 채찍질 팍! 너 와서 로마에 와서 우리 귀족님들의 농사를 지어야 돼. 이리 와! 마구잡이로 식민지에서 노예로 끌고 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에서만 수십만의 식민지 노예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대우를 잘해줬을까요? 노예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소고기 많이 드시고 어떻게 미디움으로 해드릴까요? 레어? 웰던? 어떻게 가 아니라 밥도 안 주고 정말 비인간적인 처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농사 지을 놈들은 농사 짓고 당시 또 이제 몸 좀 좋은 노예들은 뭘 시키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글래디에이터들을 시킨 거예요. 검투사들을. 너는 말이야 농사 짓지 말고 노예들 너 몸 좋네. 아유 너 칼 잡아봐봐. 그래 좋네. 칼 잘 잡네. 너희들은 경기장에서 칼 싸움해. 너희 노예들은 오늘부터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다. 그래서 검투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 가운데서 검투사로 일하던 노예 출신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 이름이 바로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전율 안 느껴지십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스파르타쿠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뭐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도 있었을 거예요. 뭐 마리우스, 뭐 술라 등등등등등. 스파르타쿠스. 1960년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감독을 한 영화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스파르타쿠스 역할을 누가 했냐면 커크 더글라스가. 마이클 더글라스 영화배우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빠 커크 더글라스가 스파르타쿠스 역할로 해가지고 정말 걸작 명작 영화예요. 이거 꼭 보세요. 이거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당시의 로마 상황이 그대로 참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 있거든요. 이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 당연히 로마의 노예 제도에 엄청나게 큰 불만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뭐 하냐면 검투사 양성소, 이 또 러셀 크로도 잠깐 들어갔던 검투사 양성소, 거기서 가둬놓고 칼싸움 연습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동료 검투사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당할 순 없다. 우리 탈출해서 인간답게 살자. 동료 검투사들과 탈출을 해버려요. 양성소에서. 근데 로마군이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야 도망간 검투사들 잡아. 스파르타쿠스와 함께 도망갔던 검투사들 절반 이상을 몰살을 시켜버려요. 죽여. 아무리 검투사가 날고 기어도 이쪽은 로마 정규군이에요. 상대 안 된다니까요. 스파르타쿠스는 그때부터 결심을 해요. 이놈들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이 로마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임꺽정이 되는데 뭐 하냐면 베수비오 산으로 들어가서 산 안에 아지트를 만들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민병대를 키워요. 베수비오 산도 어디선가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베수빈 그 탤런트 말고 베수비오 산이 그 화산이에요. 화산. 폼페이 화산. 뿡! 그 폼페이 바로 뒤에 있던 폭발한 그 화산 이름이 베수비오 화산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스파르타쿠스가. 화산 안 위험하냐? 지금 스파르타쿠스가 베수비오 산에 들어가가지고 임꺽정, 로마판 임꺽정이 된 게 기원전 73년이고 베수비오 산이 뻥 터져가지고 폼페이가 다 잿더미가 된 것이 그로부터 약 100년 후 기원 후 서기 79년이거든요. 폭발하기 100년 전이에요. 지금은 베수비오 산이 폭발하기 100년 전에 스파르타쿠스가 산속에 들어가서 아지트를 짓고 반란군을 만듭니다. 이 소문이 전 로마에 다 퍼져요. 들었어?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검투사가 지금 베수비오 산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임꺽정이 됐대.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 바에는 강아지처럼 살 바엔 우리도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왕 죽을 거 싸우다가 죽자. 어디선가 많이 듣던 다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중국도 뭐 그 진나라 때 그 진승 오광의 난도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전 로마에 다 퍼져가지고 노예들, 농민들 다 가자! 베수비오 화산으로 터지는 건 100년 후니까 지금은 괜찮아. 다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이 됩니다. 그 숫자가 무려
7만여 명까지 이르거든요. 요걸 다 그린 영화가 스파르타쿠스의 그 혁명군을 그린 영화가 커크 더글라스 주연의 영화 스파르타쿠스. 자, 이 스파르타쿠스의 7만 노예군, 스파르타쿠스의 7만 노예군 로마군과 곳곳에서 교전을 벌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원로원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기 노예들이 반란 일으켰대. 무슨 뭐 스파르타쿠스 밑에 7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뭐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김할배, 우리 어떡할까? 어떡하기는 가서 박살내야지. 우리 저 아주 잘 싸우는 장군 2명이 있어. 장군 누군데? 크라수스 장군이랑 폼페이우스 장군이야. 둘이 오라고 해봐. 여봐라. 네. 크라수스랑 폼페이우스 두 장군 오라고 해. 자, 여러분들 요 두 장군 이름도 꼭 기억하세요. 요거 정도는 크라수스 한 명 이름은 크라수스고 또 다른 이름은 폼페이우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다 스로 끝나잖아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요 두 장군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드디어 등장하는 시저, 카이사르, 시저 황제 설명할 때 이 두 사람이 꼭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크라수스 장군과 폼페이우스 장군 2명을 반란 진압군으로 보내요. 원로원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너가 둘이 가가지고 스파르타쿠스 박살내. 해가지고 이 두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정규군과 스파르타쿠스의 노예군이 빵 부딪히는데 아무리 스파르타쿠스의 7만 대군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로마 정규군의 최고 장수 2명 크라수스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정규군이고 저쪽은 비정규군이에요. 머릿수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노예군이.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쿠스가 딱 패배를 직감해요. 나 졌구나. 그래서 시칠리, 그 마피아의 고향,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앞에 있는 축구공 모양의 거기로 도주를 하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10만 명, 그때 이제 10만 대군이 돼 있었거든요. 노예군이 10만 군 어떻게 됐나? 크라수스 장군과 폼페이우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10만 명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저 노예 반란군 씨를 말려라.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씨를 말려라 라고 해서 정말로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끌던 10만 노예군 몰살을 시킵니다.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71년 일입니다. 기원전 71년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원전 71년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가 죽고 스파르타쿠스의 10만 노예군이 정말 씨가 말릴 정도로 몰살을 당한 기원전 71년 그로부터 10년 후에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 주몽이 태어납니다. 알에서 태어난다고. 알. 나중에 한국사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뭐 보면은 우리나라 이 건국 시조들 보면 알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부위 파충류도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알에서 태어나게 신화가 만들어졌는지. 그냥 대충 알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고구려에서 무슨 뭐 계란을 좋아한 것도 아니라. 다시 어쨌든 간에 반란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크라수스 장군과 폼페이우스가 반란 진압의 두 영웅이에요. 두 영웅 잘했어. 너희 둘 원로원에서 너희 둘 집정관해. 그때 집정관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행정부 최고 머리가요. 그래서 이 반란 진압의 두 영웅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70년 스파르타쿠스가 71년에 죽었으니까 1년 후 기원전 70년 둘이 나란히 집정관이 됩니다. 공동 대통령이죠. 공동 대통령. 그런데 참 그대로 뭐 사이좋게 통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 크라수스랑 폼페이우스랑. 근데 이게 사람이 권력이란 걸 똑같이 50대 50으로 줘버리면 아름다운 동업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름다운 동업 시작했다가 다 싸우고 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슬슬 서로를 질투하고 뭐 싸우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이 정책을 민다고 하는데 네가 왜 반대해? 네가 집은 더 많아? 야, 몰랐어? 우리 똑같이 집은 50대 50이야. 어디서 팍 그냥. 원로원이 고민에 빠집니다. 저 인간들 왜 싸워? 아, 사이좋게 내가 집정관 만들어줬더니 맨날 싸워. 그래서 원로원에서 어떤 그 해결책을 내놓냐면, 김할배, 최할배, 우리 어떡하지? 저 두 놈? 둘 그냥 떨어뜨려 놓자. 싸우지 말게. 맞아. 싸울 때는 그냥 떨어뜨려 놓는 게 좋아. 해서 떨어뜨려 놓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데 뭐 하냐면, 원로원이 폼페이우스를 저 멀리 보내버려요. 둘이 떨어져. 귀양 보내면은 가겠나요? 안 가죠. 그래서 폼페이우스에게 아주 큰 미션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시킵니다. 이봐 폼페이우스. 네, 원로원 할배들. 지중해에 해적들이 많아. 우리 로마가 정말 골치 아파. 네가 가장 그래도 전쟁을 잘하잖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제 폼페이우스가 싸움 좀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중해 가서 네가 해적 좀 소탕하고 와. 너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출동을 해요. 눈치도 못 채고 원로원의 작전인 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지중해에 가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가는 곳곳마다 해적들을 격파를 하는데, 이게 약간 뭐랄까 원로원의 계획과 약간 틀어지는 게 뭐냐면 잊혀지길 바랬거든요. 폼페이우스는 계속 싸우고 해서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가 이제 잊혀지길 바랬는데 웬걸 백전백승, 뭐 자기가 뭐 이순신 장군 가는 곳곳마다 해적을 격파하다 보니까 오히려 로마에서 인기가 더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저 썬킴 같이 역사계에서. 그거 들었어?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번에 또 승리했대. 역시 폼페이우스야. 하하. 폼페이우스 장군 정말 우리 로마의 구세주인 거 맞아. 점점점 폼페이우스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상황. 여기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시저. 혹성 탈출의 그 원숭이 시저 말고 로마 하면 바로 나오는 시저, 카이사르, 율리시스 시저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드디어 시저가 등장합니다.